자, 유방선의 김장관댁 주컨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목에 주컨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 요 기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문체, 한문수필의 어떤 특징 중에 여러 갈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는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교훈을 전달하는 글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착각하지 말게,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라고 해서 글쓴이의 생각이라든가 감정, 정서가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경험이 객관적인 거고, 그 경험에 대한 깨달음이라든가 감상, 정서는 당연히 주관적이겠죠. 그거 하나 챙기고요. 또 하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경험이 구체적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색깔, 이런 걸 드러내는 거는 여기서 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참고를 합시다. 자, 이 작품은 대나무의 수수하고 고드며 사계절 푸른 속성을 통해 군자의 무엇을 떠올리고 있다? 아, 그렇지. 요게 체크되겠네. 절개,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빵 쳐야겠다. 그죠? 작가는 영천지방의 김영지가 세운 누각을 본 게 경험이네요. 그러면서 김영지의 삶을 떠올리고 그는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으려고 한 진정한 선비라고 예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수필이니까 우리가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의 토질은, 이때 영천이 어디냐, 왜 알리지? 영천, 경상북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질은 토양, 흙의 질, 품질, 성질은 대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며, 민가에서는 일반 백성들은 대나무를 씹어 가꾸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관상용으로 쓴다는 거죠.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대나무를 이렇게 써먹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민가에서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정도면 이 동네는 아무래도 대나무가 흔한 지역이었구나. 온 고을이 다 그러하나, 이렇게 가꾸기도 하고 울타리를 만들어 쓰기도 하나. 됐어요? 그들은 대나무의 본성을 진실로 깊이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게 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대나무의 본성이다 라고 운을 띄우는 거예요. 밑밥을 까는 거야. 전 장관, 이때 장관은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장관 아닙니다. 관직은 관직인데 이거는 지방의 관직이에요. 김영지는 선비사자죠. 사족, 선비 집안으로 본래부터 대나무를 사랑하였다. 해직한 뒤, 직책에서 물러난 뒤 고향에 물러앉아 남이 알아주는 것은 바라지 않고, 한마디로 뭐야, 명예욕이 없어 다른 사람의 이목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수의 남쪽에 터를 잡을 때 이수를 동네 이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건 이게 영천이에요. 영천에 산다고 했잖아. 이게 영천지방이라고 한다면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마치 경기도에 있는 양수리 같은 거죠. 그래서 물이 몇 개야? 2개야. 남쪽이니까 요쪽에 털을 잡았겠네요. 그래서 요쪽 라인, 요쯤에다. 그래서 이수, 그러면 영천 지방에 2개의 강이고 남천과 북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실 동쪽에 정자를 짓고 대나무를 곁에 심었다. 그리고 그것을 주컨이라고 하였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주컨이라고 지은 이유가 될 것이고요. 결국 김영지가 대나무를 사랑한 이유와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주제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쓴이의 의도가 살짝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 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벼슬에서 물러나 주컨에 사는 김영지에 대한 소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릇 자고로 대나무란 네 계절을 통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 변하지 않고 온갖 초목 가운데 홀로 동그라미 땡냐 특색을 보존한다. 변하지 않고 홀로 보존한다. 이게 바로 대나무의 본성. 동그라미 1번. 한마디로 사계절 내내 변하지 않는 불변성, 항상성. 그 고든 것은 풍속을 고칠만 하고 그 건장한 것은 나약함을 세울만 하다. 대나무의 본성 두 번째 뭐야? 고다. 두 번째 뭐야? 건장해. 대나무의 본성 곧고 건장함.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됨. 겨울에는 눈 속에서 차가운 소리가 창에 뿌리고 여름에는 바람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탑자리에 가득하다. 겨울에는 당연히 차갑다고 쳐. 여름도 차가워. 얘는 늘 항상 always 뭐해? 차가워. 대나무의 본성 넘버 3 뭡니까? 차갑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고결한 인상. 차가운 소리, 청각, 차갑다, 서늘하다, 촉각, 두 문장, 대꾸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연기와 아지랑이가 아지랑이 연파네요. 그죠? 강호 연파, 강호 자연의 안개와 파도,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합니다. 소상강이 눈앞에 있는 것과 같고 지규법 썼네요. 소상강은요 중국에 있는 명강이죠. 별과 달이 비치고 빛나서 상쾌한 것은 마치 뭐뭐 같다. 계속 지규 쓰고 있네요. 그죠? 하면서 선경이 신선세계가 사람의 정신을 융화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신선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나무가 있는 곳에 대한 지규 내지는 비유적 묘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를 읊으면 흥취가 더욱 더해지고 귀한 사람이 오면 오가는 말소리가 따라서 맑아지니 한마디로 이렇게 더 기분이 좋은 효과가 있네. 얻는 게 있네. 기능이죠. 이것이 다 누각, 죽헌의 공이다. 이때 죽헌을 사람 이름으로 갑자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각이에요. 누각. 자, 갑시다. 세상의 오얏과 연꽃을 봄과 여름의 구경거리로 삼고 국화나 매화를 가을과 겨울의 완상이 뭐야? 즐겨 구경하다라는 거야. 봄에는 오얏을 보고 여름에는 연꽃을 보고 가을에는 국화가 피어오르고 겨울에는 매화가 피어오르는구나. 간혹 대나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즐기면서 왜? 퀘스천 땅? 그거는 바로 좀 전에 했었죠. 뭐야? 사계절 내내 똑같은 모습이야. 그리고 화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눈길에 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 글쓴이 작가가 하고 싶은 것은 오얏이나 연꽃, 국화나 매화가 아니죠. 뭐죠? 대나무예요. 결국은 이렇게 소재의 대비를 통해서 대나무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오얏과 연꽃은 부귀한 사람에게 어울리고 한마디로 화려하다는 거죠. 이 부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화나 매화는 풍어를 읊는데 소중할 다른 거는 소중하지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풍어를 읊는데 즐기는 수단에 사용될 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대나무는 곧고 또 화사하지 않으며 고고하고 또 속되지 않다. 대나무의 본성 넘버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우나도 더우나 한결같은 절개 요거 밑줄 쳐야겠다. 그치 동그라미.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같은 빛 동그라미. 한마디로 대나무의 본성 넘버 5 한결같은 절개. 세상 사람 대나무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들의 자태의 곱고 아름다움과 이슬에 젖은 꽃망울의 향기만을 사랑하여 한마디로 겉모습만을 사랑하여 하면서 아름다움 시각과 향기 후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사치할 마음과 간사한 뜻이 생겨 방탕하고 음란함에 빠지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건 대나무야? 아니지. 대나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오얏이라든가 연꽃이라든가 국화라든가 매화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방탕함과 음란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화사한 아름다움과 향기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글쓴이가 매우 베리매니 마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경계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그렇지가 않다. 덕성 예찬이죠. 대나무를 보면 야비하고 인색한 마음이 없어져. 대나무가 나에게 이런 효과를 줘. 내면의 정화.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으면 선비의 행실이 다듬어져. 대나무가 나한테 이런 효과를 줘. 기능 두 번째 덕행의 본보기 제시. 비나 이슬은 그 화려함을 대나무에게 보태주지 못하고, 화려함이라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비나 이슬이 원관념은 뭐겠어요? 그렇죠. 거칠해 내지는 장식이에요. 바람과 서리는 대나무의 절개를 바꾸지 못한다. 결국 절개를 바꾸게 하는 게 바람과 서리죠. 한마디로 시련과 역경이라고 본다면, 자, 비와 이슬이 대나무와 대비를 이루고요. 바람과 서리가 대나무와 대비를 이루면서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덕성을 부각을 시키고 있네요. 또 뭐뭐하지 못하고 뭐뭐한다 라고 하는 대꾸의 형식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대나무에는 붉은색의 현란함과 향기,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요소가 없는 까닭에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란함과 향기를 추구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외면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세태 비판. 비유하자면, 또 비유 나오네. 소인이 사람을 대할 때면 그 안색을 갖추고 그 언어를 비위에 맞게 대하여 아부하는 자가 많아. 자, 이때 이렇게 그 언어를 비위에 맞게 대하는 거, 여기까지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네 글자. 알랑방구. 이러면 안 되지. 알랑방구가 뭐야? 알랑방구가 진짜 교원영색. 군자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바라보는 것을 높게 하면서, 한마디로 뭐야? 속되지 않고 고상하게 대함으로써 따르는 자가 적다. 한마디로 탁한 물에 고기가 많고 맑은 물에 고기가 적은 것과 같은 거지요. 별로 좋은 세상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보아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것도 당연하다. 한마디로 대나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적은 이유를 군자의 인간관계와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서술 방식, 전개 방식은 유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중간 서에 해당하며 대나무의 덕성에 대한 예찬과 대나무를 멀리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볼까요? 지금 김군이, 이때 김군은 누구? 자, 김영지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홀로 대나무를 사랑하여 이것을 정원에 심고 밤낮으로 대하며 성정을 가꾸고 더러운 것을 씻고 있다. 김영지가 대나무를 심은 이유는 성정을 가꾸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요는 요컨대 그의 가슴 속에 맑고 더러움은 진실로 이미 구별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구별을 했어. 구별했으면 어떻게 하겠니? 그렇죠. 맑으면 취하고 더러우면 버렸겠지요. 자, 작가는요, 글쓴이는 김영지의 성품을 나름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띵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맑은 내면의 맑은 심성이 회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나무의 절개를 받아 임금을 섬기면 충이죠. 그 충성은 변하지 않고, 그가 대나무의 절개를 받아 어버이를 섬기면 효죠. 변하지 않을 것이니, 한마디로 대나무를 본받아 충, 대나무를 본받아 효. 그러니까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아 충과 효, 유교적 윤리, 실천, 강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이런 점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남쪽으로 귀양살이 갔을 때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밝히고 있네요. 운 좋게 그 누각 어디 죽헌에 한번 가서 보고 김군의 삶을 고상하게 여겼었다. 이 때문에 나는 내 글이 변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겸손의 표현이죠. 이 글을 지어 그 누각에 걸게 하려고 한다. 결국은 왜 이 글을 썼는지, 왜 이 글을 쓰려고 이 난리를 쳤는지, 자, 그 이유가 드러나네요. 그죠? 뭡니까? 김영지의 고상한 삶에 대한 예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 결에 해당한다. 글을 쓴 동기, 제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방선의 김장관댁 죽헌기 본문 해석 부분을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수필이고요. 죽헌기니까 기에 해당한다 라고 봤어요. 기서결 3단 구성이고요. 대나무의 덕성, 그 다음에 대를 사랑하는 김영지의 삶이 구현된 죽헌을 기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글쓴이의 창작 의도가 직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마지막 결 중에서도 끝부분이었죠. 나는 남쪽으로 귀양살이 갔을 때 운 좋게 그 누각을 한번 보고 김군의 삶을 고상하게 여겼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 글을 지어 그 누각에 걸게 하련다. 이게 두 번째. 결국 글쓴이는 글의 마지막에 자신이 이 글을 쓴 동기와 목적을 직접 밝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나무의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상이 오얏과 연꽃을 봄과 여름의 구경거리로 삼고 국화와 매화를 가을과 겨울의 완상으로 삼지만, 그러나 바트, 뷰티, 대나무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서 대나무는 곱고 화사하지 않으며 고고하고 속되지 않다. 그리고 절개로 예나 지금이나 같은 빛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나무의 기본적인 속성, 본성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나무와 다른 대상, 즉 오얏, 연꽃, 국화, 매화와 대조를 통해 또는 대비를 통해 대나무의 특성인 곱고 화사하지 않으며 고고하여 속되지 않음과 절개로 예나 지금이나 같은 비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비가 한 번 더 나오죠? 자, 여기죠? 소인이 사람을 대할 때면 그 안색을 갖추고 그 언어를 비위에 맞게 하여 대함으로 아부하는 자가 많은 반면에, 군자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바라보는 것을 높게 하면서 점잖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적은 것과 같다 라고 하는 데서 대비가 나오면서 왜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를 군자와 소인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방선의 김장관댁 죽헌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